아. 자, 이제 우리 거기에서 뭐 있습니까? 144페이지입니다. 저당 상환 방식인데요. 자, 일단 거기 부동산 금융 위험과 특징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문제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패턴이 두 개예요. 1번 같은 그런 패턴이 나오든지 아니면요. 145페이지 뭐 있습니다. 맨 위에 보니까 고정금리 방식이 있죠. 이 같이 나오진 않습니다. 분리돼서 나오지. 그래서 일단 그 두 개를 분리해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 말은 우리 아마 문제로 봤을 때는요. 여기까지 묶으셔야 돼요. 어디까지 묶는가 하면요. 예, 38페이지까지 묶어서 1번부터 38번까지 문제 1번부터 38번까지 묶어서 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실제 해보면 한 8개, 9개밖에 안 됩니다. 이 지문이. 8개, 9개요. 39번부터 나머지 저기 있는 57번까지죠. 여기 전부 다 고정금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정금리. 그래서 이렇게 딱 구분해서 보시면요. 될 거예요. 자, 일단 그러면요. 38번까지 있는 문제를 하기 위해서 144페이지 있는 내용을 다시 합니다. 144페이지.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아까 설명했습니다. 조기 상환 위험은 대출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이고, 그 다음에 채무 불행에 대한 위험은 차입자 부담이에요. 그리고 2번 가보겠습니다. 채무 불행에 대한 위험이 크거나 또는 인플레 변동이 심할 때는 뭐 있습니까? 위험은 변동금리가 고정금리에서 훨씬 높죠. 자,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금리는 이런 거죠. 예? 자, 현재 돈을 빌려주었을 때 실질금리가 여기에 3%고 앞으로 3년 후에 예상된 인플레이션이 있죠. 인플레이션이 2%가 발생되어질 거라 했으면 어쨌든 고정금리는 돈을 빌려줄 당시에 뭐 있어? 5%를 가는 거 아니에요? 계속 똑같은 5% 가는 거죠. 근데 변동은 결국은 중간중 금리 항상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플레 변동이 심하면 결국은 변동금리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갈 거라 분명히. 그래서 이럴 땐 당연히 뭐 있습니까? 이걸 따져보면 거기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 차입자는 이걸 묻고 자는 거예요. 그 조건이 있을 때 차입자는 고정금리를 선호합니까? 변동을 선호하겠습니까? 그죠? 고정금리가 유리할 것이고 은행들, 대출자 입장에 뭘 선호합니까? 이런 걸 좀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누구 측면이 유리할 것인가? 나 같으면 이런 걸 시험 내겠다, 문제에서. 그러니까 인플레 변동이 심할 때 훨씬 더 변동금리가 더 큰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있습니까? 차입자는 고정금리를 갈아타야 될 것이고 거꾸로 뭐 있으면 은행들은 될 수 있는 변동금리 해야만 그만큼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3번 가보겠습니다. 이 자율 조정 주기가 짧고 조정 횟수가 많을수록 그만큼 뭐 있습니까? 인플레 발생한 걸 금방금방 반영할 수 있죠. 그래서 대출자가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4번요. 이런 건 자동 알고 있어야 됩니다. 차입자가 조기 상환이 유리한 시기는요. 무조건 뭐 있습니까? 시장 금리보다, 그죠? 저기 있는, 시장 금리 훨씬 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시장 금리가 낮을 때 항상 뭐 있습니까? 조기 상환이 유리하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이 말은 최초 돈을 빌려갔던 저당 또는 약정 또는 계약 금리 높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있는 5번째. 항상 이건 이렇게 시험 나오게 돼 있어요.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을 경우로 항상 시험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는 순간 무조건 약자가 유리하고 있는 분이 훨씬 더 불리하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6번째는 뭐 있습니까? 이건 포인트 이거죠. 은행들 입장에서 이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 있습니까? LTV. 요 뒤에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 LTV 우리 보통 뭐 있습니까? 대출비율. 대출비율이 낮을수록 좋은 거죠.
그럼 돈을 적게 빌려주니까. 그죠? DTI도 곧 이게 다른 말 총부채 상환율인데 이걸 다른 말 소득 대비 뭐 있습니까? 부채비율인데요. 이것도 낮은 게 좋습니다. 낮다면 그만큼 돈을 더 적게 빌려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말뜻이. 그 다음에 니은번 부채 감당률은 돈을 갚을 능력이죠. 그러니까 높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그죠? 자,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이왕이면 대출 상환기간이 짧은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오래 하시고요. 예, 7번 보니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있는데 첫 번째 할 게 뭐냐 이 말 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 고정금리에서 고정금리는요. 이것부터 하셔야 되죠. 차입자가 대출자한테 지불할 수 있는 금리는 무조건 이건 명목상 금리야. 비록 이게 고정이든 변동이든 무조건 대출자한테 지급되는 금리는 명목금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시험 보통 낸다고 하죠. 만약 실질금리 또는 인플레이션 이 말 나오죠. 나오면 이게 무슨 금리? 이렇게 가셔야 돼. 또한 같이 명목상 금리가 있는데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 말 나오죠. 나왔을 때 무슨 금리요? 그러니까 이 제목을 다 암기할 필요는 없어. 이런 말이 나오면 들고 이건 뭐 있습니까? 고정금리에 대한 설명이다. 변동금리 설명을 먼저 하시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마 거기 있는 설명본에 이 말 있습니다. 그 밑에 A번 있죠? 자, 이거 보세요.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이거 장난 이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어지면 실질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장난친다고.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뭐 있습니까? 명목상 금리는 실질 금리 플러스 인플레이션이잖아. 그 요 값이 올라간단 말은 얘가 올라가지 않고 누가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구분하시라고. 명목상 금리가 변화 있는 거예요. 절대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었을 때 실질 금리가 변화할 때 이 말 쓰면 안 된다고. 그죠? 이 말 아닙니까? 현재 실질이 3%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가 3% 발생하면 얘는 고정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얘가 결국 6%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 표현을 항상 자주 시험 내는 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뭐 있습니까? A번 나이트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명목 이자율에 영향 주는 거지. 그 말 대신 실질 이자율에 영향 준다. 이 말 쓰지 마라. 이걸 아시라고요. 자, 두 번째 변동금리요. 변동금리는 기준금리. 기준금리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CD하고 코픽스죠. 이런 말 나오는 순간 이게 전부 다 변동금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항상 기준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있는 게 기준금리가 변화 있는 거지 절대 뭐 있습니까? 가산금리는 고정돼 있어, 고정. 자, 그러면요 이때 B에도 자주 묻는 거예요. 차입자 입장에서 과연 어떤 게 훨씬 더 유리할 것인가? 금리가 올라가고 떨어지면 따라서. 자, 이거 보세요. 이제 해보자고. 이제 최초에 보니까 이게 있는 실질 금리가 이게 2%일 거 가정할게요. 그런데 이게 매월마다 인플레이션이 1%씩 올라요. 1%씩 올라간답니다. 근데 뭐 통상적으로 이 CD 금리가 금리 조정 주기하고 코픽스하고 있으면요. 어느 게 금리 조정 주기가 훨씬 짧습니까? CD가 보통 3개월이죠. 코픽스는 6개월 됩니다. 그러면 자, 이때 보니까 최초 둘레 2% 시작한다고 해서 CD는 3개월마다 금리를 변동두니까 계속 2% 가다가 3개월째 가서 금리 5%를 간다고요. 또 계속해서 뭐 있습니까? 이게 5% 가다가 이게 일단 매달마다 1%씩 올라간다. 인플레이션이. 그럼 이때 가서 뭐 6개월 가서 뭐 있습니까? 6개월 되면 이때 가서 8% 이렇게 금리 올라간다고. 근데 CD는 주구장창 계속 6개월 동안 2% 가는 거야. 가다가 그다음 뭐 있습니까? 6개월 되어서 8% 이렇게 변화 있다고. 그럼 당연히 금리가 인상될 때는 차입자 입장에서 어떤 게 유리합니까? 코픽스지. 그죠?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면 얘가 더 빨리 반영될 게 될 거 아닙니까? 이때는 뭐 있습니까? CD. 이런 거 구분하시라고. 응? 자, 그런 건 충분히 시험 낼 수 있어요. 아직 시험 안 나왔지만.
자, 그 다음에 8번 갑니다. 초기 대출 금리가 낮은 거는 변동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대출자 훨씬 더 선한 금리는 변동 아닙니까? 왜 그러냐 이유를 묻고는 둘 다 뭐 있습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어지면 변동 금리는 바라바라 금리 올리죠. 그만큼 뭐 있어요? 그 위험을 누가 떠안습니까? 차입자가 떠안기 때문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실제 우리 거기 있는 지문 딱 8개에서 8개. 이 8개가 뭐 있습니까? 우리 문제 보니까 이게 몇 개라는 거 하면요. 38개를 만들었습니다. 가보자고, 이제. 자, 문제 갑니다. 1번부터 38번까지 묶어서 보셔야 돼요. 1번 갑니다. 자, 핵심이 뭐냐? 대출 계약 당시에 약정한 금리를 초기부터 만기까지 계속 간대. 그러니까 똑같은 금리 간다 이거죠. 고정금리에 대한 설명이다. 2번요. 키워드 이거죠. 일정 기간마다 대출 금리가 조정된다. 변동금리 그죠? 자, 그 다음 3번 가보겠습니다. 내용을 딱 보니까 뭐 있습니까? 고정돼 있는데 두째 줄 보니까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높았다 하자. 결국 이 말은 뭐예요? 실질 인플레이션이 높은 거지. 그럼 무조건 있는 놈이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손해고 없는 분인 차입자가 이익이다. 4번 가볼게요. 4번도 3번, 4번 같은 거죠. 예상 인플레이션보다도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다면 항상 시험 나오면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다면 시험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무조건 뭐 있습니까? 금융기관 손해, 차입자 이익으로 간다죠. 그 다음에 5번 문제요. 자, 5번 보니 뭐 있습니까?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고정금리는 변동금리보다도 뭐요? 높다. 자, 그래 보시고 D장요. 자, D장에 보니까 이 말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쭉 나있는데 변동금 많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만기가 동일한 경우에 변동금리를 차입하는 것이 고정금리를 차입하는 것보다 이자율이 낮다. 초기에. 이는 변동금리는 뭐 있습니까? 뭐 해야 됩니까? 차입자가 금리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자, 됐죠? 그 다음에 7번 갑니다. 자, 대출자를 인플레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준다. 이 말이 뭐예요? 인플레 발생된 바로바로 금리 수익 반영하면 차입자도 않는다 이거지? 무슨 금리? 변동금리. 우리 지금 보니 계속 뭐 있으면 5번, 6번, 7번 똑같은 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가보겠습니다. 인플레이가 예상되는 경우 대출자는 뭘 선합니까? 변동이죠. 9번 가볼게요. 대출 기간 내 이자 변동에 따른 손실 회피하기 위해서 뭘 선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8번, 9번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죠? 7, 8, 9. 자, 그 다음에 10번 갑니다. 자, 10번은 끝을 보셔야 되죠. 뭐라 했습니까? 차입자가 조기 상환할 유인이 생기는 이 말 유리한 경우지. 그럼 무조건 뭐예요? 시장 금리가 낮아야 돼. 무조건. 따라서 거기 있는 현재 뭐 있으면 시장 이자율이 약정 계약 금리보다 낮아지면 이라 써야 되죠. 자, 11번. 시장 이자율이 약정 이자율보다 높다면 대출 기관들은 수익성이 뭐 있습니까? 네? 시장 이자율이 약정 이자율보다 높다면 자, 보세요. 이 말입니다. 잘 보세요. 자, 내가 5년 전에 은행 돈을 빌렸어요. 요때 빌렸던 게 약정금리, 계약금리, 저당금리요. 여기 현재 뭐 있습니까? 10%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현재 똑같은 담보 물건 가지고 뭐 있으면 내가 현재 돈을 빌려간다면 이게 무슨 금리냐? 시장금리죠. 근데 거기서 뭐라 했습니까? 누가 더 높습니까? 시장이 높은 거지? 자, 이게 뭐 현재 12%가 되어지는데 그러면 요 돈을 빌려간 요 차입자는 자 15% 할게 크게
이 돈을 갚겠습니까? 계속 가겠습니까? 나 옛날에 금리 10%야. 근데 지금 15%야. 갚겠습니까? 그러면 은행들은 분명히 이 돈을 갖다 이자를 주기 위해서 남돈 끌어왔거든요. 끌어왔던 분명히. 오늘 그만큼 뭐 했습니까? 높은 어떤 이자 주고 끌고 왔을 것 같아. 그죠? 그러면 이 돈 가지고 현재 뭐 있습니까? 남돈 끌어왔는데 타인 빌려줄 때 이렇게 이자 받고 있거든. 나는 결국은 12% 정도 은행들은 손해봤지만 이자 비용 나가지만 들어온 수익 10% 아닙니까? 계약 시에는 뭐요? 수익이 떨어지겠지. 그죠? 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 아닙니까? 거꾸로 한번 보세요. 항상 뭐든지 나의 행복은 타인 불행이야. 이때는 보니까 보세요. 이때는 차입자가 유리합니까? 대출자 유리합니까? 그 차입자가 유리하다 이 말은 기분 좋은 거 아니야? 뭐 대출은 그만큼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 판단하시면 돼. 네? 거꾸로 본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개념 좀 아시고요. 그 다음에 12번 갑니다. 동일한 조건 하에서 주택, 부동산 가격에 대한 융자비를 높을수록 돈 많이 빌려준 거지. 예, 그러면 수요는 뭡니까? 증가된다. 13번. 대출 상환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요자는 뭐 있습니까? 매번 상환 부담할 금액이 작아지지. 그죠? 1억을 빌려서 1년 만에 갚을 때보다 10년 동안 갚으면 매년 갚는 금액이 훨씬 적을 거 아닙니까? 갚는 금액이 적어진 만큼 더 많은 돈을 빌려갈 수 있지. 그죠? 그런 결과 뭐 있습니까? 가벼워지기 때문에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요. 융자 기간이 짧을수록, 융자 비율이 낮을수록 대출 기간 위험은요? 돈 적게 빌려준 거야. 단기 갚는 거요. 훨씬 더 위험이 작아지겠죠. 15번요. 융자 금액 금리가 낮을수록 자금 수요자의 부담이 줄어들죠. 그죠? 그런 결과 수요는 뭡니까? 늘어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6번. 향후에 인플레율이 상승할 거 예상된다면 금융기관이 대출 금리를 뭐 하겠습니까? 인상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18번요. 17번. 콜 금리란 건, 콜은 결국은 이건 기준금리. 은행 간의 초단기 금리 이게.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뭐 있습니까? 금리가 인상되겠죠. 대출금리도 인상시킬 것이다. 그 다음에 18번 딱 보니까 예번에 뭐 있습니까? 상당히 불안정하지. 위험성 크겠지. 그러면 금리는요? 인상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19번도 뭐 있으면 연체시설 많죠. 위험 크지.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한다. 그죠? 자, 20번 잘 보세요. 정부가 대출 상환액 중에서 이자 비용에 대한 이 소득 공제 한도를 감소시켰다면 금융기관은 대출 금리를 뭐 하겠습니까? 네? 인하합니까? 인상합니까? 이런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오케이. 소득 공제 한도를 줄이면요. 그만큼 차입자 부담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적게 빌려가지. 그럼 결국 은행들 창고에 돈이 쌓여 있거든, 사실은. 그런 결과 뭐 있으면 금리를 낮추어줘야만 그만큼 돈을 많이 빌려간다고요. 그런 의도요. 안 되면 이런 건 따로 노트에 정리를 그냥 암기하시라고. 이런 건. 자, 그 다음요. 21번. 대부비율이 올려서, 그러니까 돈을 많이 빌려주는 거지. 대부 같으면 대출 비율. 자, 잠시. 이 LTV를 보통 이렇게 암기합니다. 이런 용어 쓰거든요. 어디 보는가 하면요. 151페이지. 151페이지. 맨에 보니까 1번 융자 비율 나 있죠. 151페이지요. 그죠? 그 융자 비율 나 있는데
같은 말이 뭐 있습니까? 대부 비율, 대출 비율, 저당 비율, 어떤 분은 담보 인정 비율 이런 용어 쓴다고 쓸 때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아닙니까? 주택 가격 대비 돈 빌려가는 금액이 있지. 이게 대부 비율, 대부, 대출, 저당, 주택 담보 인정 비율 학자마다 여러 개 용어 쓴다고 사실은요. 그럼 물어보죠. 자, 집값이 10억이 10억. 10억이면 대출 비율 50%. 5억 빌려간 거지. 70%면 7억 빌려간 거죠. 그 의미 알겠습니까? 두 번째 보니까 뭐 있습니까? 예, 2번. DTI 나있죠? DTI 보통 쓸 때 총부채 상환 비율 또는 소득 대비 뭐 있습니까? 예, 부채 비율 쓴다고. 요건 제가 좀 이따 이제 계산 문제 풀 건데 이 말입니다. 내 연소득에 대해서 매년마다 은행에 갚는 원리금 상환액이 있죠. 원리금 상환을 뭐라냐? 다른 말로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그죠? 부채 서비스액인데 부채 서비스액은 다른 말로 뭐죠?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소득이 현재 100만 원 되는데 예? 만약 DTI가 보니까 DTI가 30%면 결국 뭐 있습니다. 내가 은행 돈을 갚는 걸 매년마다 30만 원까지 갚는다 말 뜻이고요. 40%면 결국 매년 얼마씩 갚는 겁니까? 요만큼 갚을 수 있는 만큼 돈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값이 올라갈수록 결국 은행에 돈을 갚는 금액이 더 커지잖아. 결국 돈을 빌려가는 금액이 더 많아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볼 때 뭐 있습니까? 대부 비율 LTV하고 DTI는 무조건 같이 움직이는 생각하라고. 그죠? 이 DTI 안 되면 무조건 뭐 있어요? 대부 비율 그냥 생각하시라고. 그렇게 보시면 훨씬 되게 편합니다. 자, 따라서 일단 걸어보시고요. 다시 앞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대부 비율, 이 말은 말 그대로 돈을 많이 빌려준 다음에 이 말이죠. 그 수요는 뭡니까? 늘어난다고, 그죠?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 자, 저당 대출 금리와 주택자금 공급을 조절하면은 수요에 영향 줄 수 있습니까?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3번 또 나있네. LTV가 늘어나면 그러면 돈을 많이 빌려갔죠. 은행들은 위험은요? 늘어나죠, 그죠? 자, 같은 말. 24번. 그래서 그 결과 금리도 뭐 해야 됩니까? 예, 높아야 되죠. 그 다음에 25번. DTI가 높다면 그만큼 뭐 있습니까? 은행도 돈을 많이 빌려준 거잖아. 위험이 늘어난다. 그 얘도 뒤에 따라 뭐 있으면 금리도 올라가야죠. 자, 그 다음에 26번 갑니다. LTV와 그 다음에 차주 상환 능력 DTI. DTI가 변경되면 주택 수요가 변할 수가? 결국은 이 말이 우리 앞에 했던 뭐 있습니까? 23, 24, 21번부터 뭐 25번까지 묶은 게 26번 아닙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27번 갑니다. 부채 감당률, 돈을 갚을 능력이지. 1 이하면 상당히 불안정한 거죠. 자, 일단 그런 거 아시면서 그러면 위험은요? 늘어난다고, 그죠? 자, 28번. 금리 상환. 즉, 상환이란 말이 캡이랑은 모자지, 모자. 그죠? 금리에 대해서 모자 씌운다. 이 말뜻이. 자, 이런 거예요. 보세요. 변동금리일 때 우리 항상 인플레 발생하면 계속 금리 올라가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라가 상당히 불안정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크게 올라갈 때가 있어요. 뭐 30%, 50% 올라갈 때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최초 보니까 이 변동금리가 3%인데, 3%인데요. 인플레가 엄청나게 올라가면 그대로 이거 뭐 있습니까? 금리수에 반영하면요. 이게 잘못하면 뭐 있습니까? 예, 금리가 50%, 60%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이게. 이러면 어떤 문제인지 압니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은 내가 1년 동안 돈을 얼마 갚겠다. 어떤 예상되는 금액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금액을 완전히 파괴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차입자 조만간 위험이 올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런 위험을 갖다 뭐 있습니까? 방어해주기 위해서 국가나 또 은행들이 미리 약속한다고.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어도 우리 은행은 절대 1년에 3% 이상은 올리지 않겠다 딱 약속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최대 금리 상승이 3%. 그 최초 있는 게 3%, 여기다 3% 하면 얼마 됩니까? 6%지. 이거 예측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 금리에다 모자 씌운다 말 뜻이 그거예요. 응? 그러면 이걸 한 목적이 뭐 할 목적이요? 누굴 보호할 목적이요? 그렇지. 그럼 하시면 돼. 그런 거. 그래서 금리 상한은 변동금리일 때 뭐 있습니까? 인플레가 심하게 발생되었을 때 차입자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걸 보완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금리 캡, 즉 상환이라는 말씀 납니다. 자, 일단 그러면 위험을 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9번 갑니다. 차입자 소득과 부동산 담보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럴 때 차입자 채무 불이행의 위험은요? 그 앞에 소득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위험이 낮아지겠죠. 그죠? 그래 아시고. 자, 그 다음요. 30번 갑니다. 공공주택 금융은 일반적으로 민간주택 금리에서 금리가 당연히 낮겠죠. 그죠? 대출 기간도 훨씬 더 길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31번. 자, 연간 이자율이 같은 경우입니다. 같은 경우인데 1년에 기말에 한 번 이자를 받는 것이 4번 나눠 받는 것보다 대출자, 은행들은 불리하지.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4번 냈을 때 그 낸 금액을 다시 재투자할 수 있지. 그런 게 훨씬 뭐 있으면 한 번 내는 게 훨씬 더 불리하다고요. 자,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32번 갑니다. 대출자의 명목이자는 자, 실질이자, 인플레이션 등으로 뭐 있습니까? 결정된다. 그죠? 구성되어 있다. 요거 묻는 거 아닙니까? 명목상 금리는 실질 금리에다가 인플레이션이 포함되어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네. 저기 있는 33번 갑니다. 키워드. 기준금리, 가상금리, 무슨 금리? 변동금리, 변동. 34번 갑니다. 자, 변동금리는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위험은 누구에서 누구? 대출자에서 차입자입니다. 이거 반대로 우리 과거 시험 냈거든요. 낼 때. 그 다음에 CD나 있어. CD 코픽스는 이건 뭐예요? 무슨 금리? 변동금리. 자, 그 다음에 36번. 금리 변동이 심할 때, 자, 이거 잘 보셔야 돼. 이렇게 딱 나오면요. 주체가 은행이냐, 차입자를 구분하시라고. 이게 구분 안 되면 반대로 설명하는 게 많단 말이야, 이게. 누구 입장이 이거? 금융의 입장이지. 그죠? 이럴 때 뭐가 좋습니까? 변동이지. 그죠? 금리 변동이 심할 때요. 그죠? 다시 할게요. 이거 묻는 겁니다. 금리 변동이 심하면 차입자는 뭘 타야 돼? 고정금 가야 되지. 그죠? 반대로 은행들은 뭐 있습니까? 변동 가야 되지. 그죠? 네, 그런 거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38번까지 37번 해야 됩니까? 네, 37번. 자, 같은데 향후에 금리가 올라갈 거라 예상되면 이제 차이점 묻는 거지. 36번은 은행들, 37번은 뭐 있습니까? 차입자야. 뭐 일하죠? 고정금리가. 38번. CD 금리, CD는 변동. 올라가면 결국 기준금리 올라가죠. 변동금리도 올라간다. 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집에 가서 있죠? 비슷한 걸 같이 쭉쭉쭉 묶어 보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에 가보겠습니다. 145페이지요. 고정금리에 대한 설명. 고정금리.
우리 항상 보니까 중요한 건 고정금리가 중요한데요. 얘들은 무조건 시험장 가서 고정금리 나오면 항상 이 그림을 그려서 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때 보니까 매월마다 은행에 갚는 금액이 뭐죠? 원리금 상환액. 같은 말이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자, 그림을 딱 3개만 그리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생긴 그림,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습니다. 요 3개 그림만 그리시면 돼요. 자, 얘가 뭐죠? 매년마다 원리금이 같은 거죠. 원리금 균등 상환. 요건 뭐죠? 원금 균등이고, 요거는요,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와 동시에 같이 갈 게 있어요. 여러분들 뭐를 보는가 하면요, 요거 아셔야 돼. 이제 요 2개에서 보니까 매기마다 원금 지급 방식과 이자 지급 방식 아셔야 되죠. 그래서 현재 얘는 뭐 같습니까? 원금이 매년 같은 거지. 그죠? 얘는 뭐 있습니까? 원리금이 같은 건데, 이 원금은요, 원금은 시간이 경과되면 점점점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자는 둘 다 공통점이에요. 시간이 경과되면 이렇게 점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직선 형태는 무조건 떨어집니다. 차이는 곡선이냐 직선 차이예요. 그래서 항상 나오거든 뒤에서 하겠지만요. 이 공통점으로 쓸 때 이거 아닙니까? 이자는 시간이 경과되어짐에 따라서 거기 있습니다. 그건 몇 번인가요? 기억, 니은, 디귿, 니은, 미음, 비읍번. 비읍번을 기억하셔야 돼.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의 공통점은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이자 지급액은 시간이 경과되면 점점점 감소한다. 두 번째, 최초 지급되는 이자 금액은 같습니다. 그 2개의 이 말 뜻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있는 제가 최정식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요건 따로 기억하셔야 되죠. 하는데 젊은 계층이 훨씬 더 유리한 방식은 최정식이고, 또 초기에 남아있는 잔금이 더 큰 부예상은 발생하죠. 그 다음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예, 보유기간이, 자, 보유기간이 짧은 게 유리합니까? 긴 게 유리합니까? 응? 이 말은 내는 금액에 대한 부담. 얘가 더 적게 내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많이 내는 거지. 그러니까 보유 예정기간이 짧은 게 유리합니다. 유리하다고요. 긴 게 불리하고. 그래서 거기 있는 4번이 그 말이야. 이게 빠져먹네. 보유 예정기간이 짧은 게 빠져먹었네. 유리하다. 맨 위 그래프 있죠? 짧은 게 뒤에 글자가 좀 없는데 유리하다 쓰놓으시 유리하다. 자, 그리고 이제 뭘 보는가 하면요. 다시 밑에 기억, 니은, 디귿, 니을번요. 니을번. 초기 저당 지불액 같은 원리금 상환액이죠. 누가 제일 큽니까? 원금 균등. 두 번째, 원리금 균등. 가장 낮은 게 최정식 거죠. 그럼 반대로 미상환 잔금이 가장 큰 거는 초기에 적게 갚은 거지. 최정식, 원리금 균등, 가장 낮은 게 원금 균등이죠. 그렇게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시업번. 이 시업번은 여기 보세요. 시업번 요거 묻는 거예요. 요건 얘는 시간이 경과되어짐에 따라서 이자와 원금이 매년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요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걸 가지고 뭐라는지 압니까? 다른 말로 상환조견표란 용어를 쓴답니다. 상환조견표를 쓰면 이건 반드시 원리금 균등 상환일 걸 가정해요. 했을 때 시간이 경과되면 이자 지급액과 원금 상환을 어떻게 달라질까 묻는데, 이자는 점점 뭡니까? 떨어지죠. 원금 상환분은요? 올라가는데, 요때 보니까 원금의 반 정도, 2분의 1 정도 상환 시기. 즉, 이 말 뜻은 뭔가 하면 내가 10억이란 돈을 빌렸을 때
5억이라는 돈을 갚았던 거, 반 남아있는 시기는 전기간 중에 얼마 되는가 하면요? 3분의 2 정도 경과되었을 때 반을 갚은 거예요. 즉, 30년간 이 돈을 갚는다면요, 20년 되면 5억 남았다고. 근데 반대로 원검균등은 매년마다 똑같은 원금 갚는 거 아닙니까? 그냥 2분을 되면 뭐 반을 갚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요걸 물었을 때 그런 야채 뭐 있습니까? 시험번 같은 시험을 낸다고. 그래서 원금의 2분의 1 정도 상환 시기는 대충 3분의 2, 즉 6 내지 70% 경과되었을 때 반 정도 갚았다. 아직 시험 안 나왔지만 충분히 시험 내거든요. 낼 수 있는 그런 지문이 지문 자체가.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뒤에 39번부터 갑니다. 39번. 그러니까 이 그림 그려놓고 가시라고. 무조건. 요것만. 요 세 개 딱 그리면 그래요. 이렇게 놓고 그냥 가시면 될 거예요. 자, 39번. 원리금 상환액은 매기 동일하지만 이게 뭐예요? 원리금 균등이지. 그죠? 자, 그래 보시고 넘어갑니다. D장 보니까 40번요. 자, 원리, 항상 이 용어 잘 보셔야 돼요. 중간에 원리금 상환액 부담이 초기는 적게 하는 대신에 점점점 올라간다. 무슨 방식? 최정식. 그죠? 41번. 매기 상환은 원리금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자, 이거 보세요. 매기 갚는 원리금 상환이 점점점 감소한다. 이거 묻는 거지. 원검균등. 원검균등. 자, 그 다음에 42번요. 자, 원리금 균등이 매기 상환해야 될 원금액은 원금액이야. 그러니까 조심할 거 원리금 상환액과 원금액이 다른 거예요. 원금액은 자, 요거 묻는 거지. 원금액은 점점 이제 늘어나죠. 올라간다. 자, 그 다음에 43번이죠? 그죠? 43번 맞죠? 네. 대출 실행 시점 총부채 상환율이 가장 높고 결국은 돈을 많이 갚는 거지. 누가 많이 갚는 거요? 원검균등이지. 그죠? 10년 후가 되면 실행 시점에 10년이 되는 시점에 대출비율은 가장 낮은 방식. 자, 그 다음에 44번요. 대출기간 초기에는 원리금 상환이 가장 많다. 원검균등이지. 주어진 조건에서. 그죠? 45번 갑니다. 원리금 균등은 원검균등에 비해서 대출 직후에 원리금 상환액이 자, 보세요. 요거 두 개 묻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묻는데 그게 뭐 있습니까? 원리금 균등. 얘가 얘보다 작지. 그죠? 원리금 균등이 원금 균등보다 초기는 더 적습니다. 네, 그렇게 묻는 거. 그러니까 이건 조금만 실수하면 틀리기 쉬우니까요. 어쨌든 이건 무조건 그림 그려서 따라가시라고. 이게 훨씬 더 명확하니까. 자, 그 다음에 46번요. 차입자가 대출을 중도 상환할 경우에 자, 대출 잔액이 가장 많답니다. 그 두 개 중에서. 두 개 물었어요. 요거 두 개 물은 거 아닙니까? 남아있는 잔금이 더 큰 게 앞방을 적게 갚은 거지. 얘가 적게 갚았지, 그지? 원리금 균등 써야지. 요거 세 개면요? 세 개면 얘지? 그죠? 남아있는 잔금이 가장 높은 게. 항상 비교할 때 누군 잘 보시라고요. 자, 그 다음요. 47번. 자, 대출자 입장에서는 차입자에게 대출해 주는 것이 원금 회수 측면에서 보다 안전하다. 이 말은 앞방을 많이 갚아야 되죠. 그러니까 회수가 안전하다. 이 말은 남아있는 잔금이 적다는 말 뜻이 이게 항상. 그러니까 자금 회수 딱 나오죠. 이건 무조건 남아있는 잔금의 표현 자체가.
그래서 이건 원검 균등이다. 그죠? 자, 그다음 48번 갑니다. 원검 균등 방식은 대출자 측면에 볼 때 원검 해수위험이 원리검 균등보다 훨씬 더 적지. 그죠? 원검 해수라는 것은 남아있는 잔금이야. 그건 누가 적은 거예요? 남아있는 잔금이. 원검이 더 적지, 원검 균등이 더 적지. 그러니까 원검 균등이 원리검 균등보다 훨씬 더 위험이 적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9번 갑니다. 원리검 균등은 원검 균등에 비해서 대출 초기에 소득이 낮은 차입자에게, 자, 이 말은 지금 현재 묻는 게 요 두 개 묻는 거지.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건 적게 갚는 거 아닙니까? 누구예요? 원리검 균등이지. 두 개 비교했을 때는. 그죠? 자, 그 다음에 52번. 이거 51번입니까? 50번. 원리검 균등 방식은 원검 균등에 비해서 초기 원리검에서 이자가 지산 비중이 크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51번. 자, 아까 했던 겁니다. 이거 보세요. 요 두 놈 공통점이 있지. 이자 금액은 시간이 경과되면 점점 감소한다. 첫 해 이자 금액은 둘 다 똑같다. 그죠?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자 지급액이 동일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50번 점정 상환 대출 방식은 초기에는 차입자 원금 상환 부담이 다른 방식 훨씬 뭐 있습니까? 적죠. 적다. 그다음 53번 점정 상환 방식은 실혼부부에게 뭐합니까? 유리한 방식이고 54번 갑니다. 차입이자의 첫해 월불입액이 가장 월불입액 같은 말이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자, 가장 적은 대출 방식은 누구예요? 최정식. 55번 첫해 원리금 상환 월불입액 납부 후에 만기 전에 중도 상환할 경우 미상환 대출 전에 남아있는 잔금이 가장 적은 방식은 초기 많이 갚은 거지. 누구? 원검 균등이지. 자, 50번 갑니다. 56번. 여러분들은 있죠? 이거 보세요. 이런 그래프가 나면 무조건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말이 뭐냐 보셔야 돼, 뭐냐. 응? 그런데, 하나, 잠시. 무조건 이렇게 나오지. 직선으로서. 여기서 뭐가 나는 관계없이 무조건 이거 원검 균등이야. 무조건. 응? 이건 원리금 상환액도 직선 하락이야. 남아있는 잔금도 직선 하락이야. 왜 그렇습니까? 매년 갚는 금액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 말 아닙니까? 내가 현재 10억 빌렸어. 원금 균등에 10년 동안 갚을 거야. 그러니까 매년마다 1억씩 갚거든요. 그러면 1년 지나면 9억, 8억, 7억, 6억 똑같은 것이 무조건 빠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직선 형태로 나오든 볼 것 없이 무조건 원금 균등. 앞에 내용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럼 반대로 뭐 있습니까? 이제 이와 같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온 여기 있는 제목 봐야 돼. 거기 뭐 나 있습니까? 원리금 지급액이지. 요거 아닙니까? 여기 같으면 이게 뭐예요? 원리금 상환액을 한다고. 되었죠?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그림 있죠? 이런 그림. 이렇게 들은 그림. 이렇게 들은 그림은요. 진짜 그리기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이 그림 자체. 그래프 그리는 게 이런 그림이. 제가 많이 출제를 하면 저는 절대가 안 합니다. 왜 약 먹었습니까? 이거 하게. 요거 하면 뭐 1분 하니까 난 이거 하려고 한 10분 걸리거든, 이거. 이왕 똑같은 돈 받는데 미치다고 하겠습니까, 이거? 안 하지.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주 내 사람이 편한 거 되게 돼, 항상. 자, 일단, 그래서 항상 이와 같이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볼 것 없이 원금 균등이야. 이건 그냥 자동 따라오시라고, 항상.
자, 그 다음 57번 가볼게, 이제. 57번은 뭘 보는가 하면요. 잠시만요. 제가 좀 이따 할 건데요. 미리 합니다. 이런 거요. 보세요. LTV란 말이 있고 DTI란 말이 있어요. 이건 항상 영어 약자를 무조건 써주게 돼 있어요. 우리 저기 앞에서 했지만 이 T란 게 토니까 슬래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걸 나오면 항상 V분의 L. 얘는 뭐 있습니까? I분의 D 이렇게 하시라고요. 이 V가 뭐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를 가지고 돈을 빌려가는 게 LTV라고. 돈을 빌려간다 이거죠? 요건 뭐죠? 인컴이니까 소득이지. 소득을 통해서 돈을 빌려가는 방식이 뭐라고? 그렇게 하시라고. 문제를 갖다가. 그러니까 돈을 빌려갈 때 담보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동산 가치냐 아니면 내 소득이냐 요거. 그래서 57번 보니까 예, 거기 있는 주택담보가치 부동산 가치지. 그럼 이건 뭐예요? LTV이고 그죠? 둘째 줄 것 같으니까 차입자의 소득을 중심으로 했지. 소득이면 DTI 이렇게 하시라고요. 됐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이거 아마 시험내 뭐 훨씬 더 중요한 게 39번부터 57번까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응?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자, 일단 풀어보시고 네, 그 다음에 뒷장에 150페이지 계산 문제. 이 계산 문제 볼까요? 자, 잠시 어디 보신가면요. 152페이지 가볼게요. 152페이지. 1번 문제 18회 때 153페이지 뭐 있습니까? 2번 문제 19회 가보죠. 3번 문제 뭐 있습니까? 20회. 4번 문제 21회. 응? 5번 문제 22회. 6번 문제 23회. 7번 문제 25회. 24회 시험 안 나왔어요? 8번 문제 26회. 할 거예요, 말 거예요? 딱 거기 답이야. 실제 이거 하면은 1분 안 걸려. 이 문제풀이 요령이라고. 그래서 작년에 문제 여기서 두 개 나왔죠, 계산 문제가. 요거 나왔지, 7번 문제 시험 나왔죠? 8번 문제? 그리고 뭐 있습니까? 뒷장 가볼까? 160페이지 10번 문제. 결국 뭐 있습니까? 나 같으면 이제 10번 같은 건, 글쎄, 조금 생각해 보겠어. 그렇지만 앞에 있는, 내용은, 그죠? 앞에 있는 이 내용, 159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철저하게 알고 가셔야 돼. 다 똑같은 내용. 그냥 엎어치고 맺힌 거지. 자, 일단, 요건 좀 쉬었다, 죠?